윤석열 후보가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찰공화국 복귀를 선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번 선거를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검찰총장 뽑는 선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일제 고등형사 시절로 돌아가겠구나. 오히려 잘못하면 유신 통치보다 더 무서운, 오히려 전두환,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하겠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저는 이것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이전까지만 해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천정배 장관 단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것도 서면을 통해서 했고, 그런데 무슨 압수수색을 하라 마라까지 이렇게 다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온 저는 역풍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민주당 정부가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을 남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한 번도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 발동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뭐냐면 검찰이 자기 권력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극단적인 경우에. 라고 했을 때 통제권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때는 결국 뭐가 되냐면 네가 근데 수사지휘권 한다면은 옷벗을 각오를 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는데 이거 봐라. 추미애가 그래서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개혁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검찰총장에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검찰 관계자라면 뭐 저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이고 캠페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 저 얘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고 해체하자라고 하는 국민적 일반 합의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수처도 있었고 검찰개혁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했었던 검찰개혁의 결과가 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왜 1번이냐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다고 검찰이 예산권까지 주겠다고 하는 건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고. 이거야말로 그나마 만들어 왔었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권력 집중의 쪽에 분산을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한 방에 당장 뒤집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느낌을 스스로 자초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심각한,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로서는 땡큐. 인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 이제 가는 자살골 비슷한 느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이제 검찰개혁에 찬성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그 검찰개혁은 실제로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었다라고 보고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에 있었던 모든 개혁들을 몽땅 다 뒤엎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건 해법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예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건 바로 뭐냐면 검찰을 갖다가 정권에 사냥개로 사용하는 것도 우려하지만 검찰을 완전히 내버려둬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권력화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런 시그널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 공수처는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게 권한 축소시키고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로 다시 두 개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옛날의 위상을 다시 찾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해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검찰주의자의 시각이 좀 보여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검찰주의자의 시각도 아니고 그다음 민주당처럼 그런 시각도 아닌 우리 시민사회가 애초에 합의했던 그런 개혁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내놓기를 기대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뜨악하거든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제 과거의 검찰한테 그 날개를 다시 달아주는 이런 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근데 이번에 이 윤 후보의 이 적폐청산 발언, 적폐수사 얘기 나온 이후에 문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핍박당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보복을 입에 올린 일이 없고, 그리고 정치보복하지 않고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정치보복을 공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보복을 공언하고 검찰에게 무한 권력을 주겠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도대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단순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뭐 과거 정부이긴 하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어떤 그 대통령 후보더라도 속마음이 어떨든 간에 겉으로는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전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워딩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게 이전 정부에 대해서 적폐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뒤에도 이 내가 했었던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생각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이끌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좀 무서워 보이는 상황, 더 오히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고 봐요. 과하게 그래서 너랑 나랑 한판 붙자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국면에서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이제 할 말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 여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청와대 참모진이 좀 말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내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 여기서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온 거는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논의와 협의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이거 뭐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를 누군가가 기획해갖고 써서 이대로 냅시다,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실려 있는 거고 이 발언을 그냥 이렇게 묵과하고 지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자꾸 적폐청산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뇌리에 있어가지고서 그냥 뱉은 말이 아닌가?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적절치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생각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양 진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양쪽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거 기간 중에 예민하잖아요. 언론적인 얘기를 왜 굳이 해가지고 그죠? 결집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또 정색을 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꼭 재발자인 사람처럼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적폐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도 이제 질문이었잖아요. 적폐청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단서를 달았죠. 기획수사나 혹은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고 민정이 나서서 수사를 하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발끈하는지 얘기가 안 돼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민정한테 지금까지 지시받고 수사하셨나요? 총장 시절에 본인이 민정에서 쪽지 줘갖고 그거대로 수사를 했으면 본인 자체가 진짜 웃기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서 이전처럼 사전기획해가지고 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본인이 검찰총장을 타고 싶은 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딩이 있고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워딩은 뭐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 거고 뉘앙스는 국민주당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네, 하셨는데 네,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 워딩이 있단 말이죠.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런 식의 뉘앙스가 섞여 있다는 것은 좀 해석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발언이 그 어떤 특정한 해석에 입각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절한 대통령의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반응했는데 행여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쾌하다. 앞으로는 발언을 조심해달라까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해가지고 사과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청와대 사람들이 몽땅 다 나와가지고 같이 합세를 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출신 의원들까지 나와가지고 합세를 하고 거기다 뭡니까 국무총리가 붙고 정치보복의 슬픈 역사를 국민들께서 지켜보며 피눈물 나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이 꿈꾸는 검찰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입니까? 윤석열,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사냥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망나니, 그것도 술 취한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고 불법 적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은 저런 얘기를 해놓고 또 보복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런 게 훨씬 더 비열하고 조금 공포스러워요. 한마디로 공개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봅니다. 대선 후보가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죄가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없던 죄가 생기는 꼴이죠. 제가 볼 땐 염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말 망발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본인이 얘기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는 행위,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라 깡패들이 하는 행위를 지금 하겠다는 공언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렇다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뭐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너무 강한 제스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청와대 경험상 보면 대통령 화가 나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하면 이게 바로 국민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파장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를 낸다 공개적으로 하면 이건 전부 참모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화를 내고 이 화를 냈을 경우에 어떤 정책적인 파장이 온다라는 계산을 하거든요. 특히 대선 국면에.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평소보다 세게 화를 내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정치적인 저는 나름대로 득실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노지문이 뭔가 결집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전략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중도층 이탈을 합니다, 많이. 오히려 대통령의 분노에 대해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나 교체론에 더 불을 지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청와대 참모진은 계산 못했을까요? 우리 최진 소장님도 계산하신 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산은 다 했는데 전략적 오판을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거를 침묵하고 묵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